커트라인을 2로 올리면 피치를 뽑지 못할 확률이 이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녹색 분포를 따라서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1에서 2로 높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입 1 에러는 낮출 수 있어요. 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로 A라고 하는 사람이 피치에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는 타입 2 에러가 그러니까 피치를 뽑지 못할 확률이 증가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하나를 낮추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커지고요. 다른 하나를 낮추려고 하면 타입 2 에러를 낮추려고 하면 이제 타입 1 에러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실 이제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회사든 간에 타입 1 에러가 더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레몬 하나를 만약에 잘못 뽑았을 때, 그러니까 레몬 한 명이 잘못 들어왔을 때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크다면, 그렇다면 타입 피치를 못 뽑는 한이 있더라도 피치를 이제 많이 못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레몬 하나 덜 뽑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레몬을 하나 뽑아도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아요. 대신 피치를 하나 잘 뽑으면 그러면 회사의 뭐 성과가 뭐 무지무지 좋아진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그렇다면 타입 1 에러를 낮추고 죄송합니다. 타입 1 에러를 높이더라도 타입 2 에러를 낮추는 게 더 좋겠죠. 첫 번째 경우에 레몬 하나 잘못 뽑았을 때의 손실이 훨씬 더 크다면 피치 하나 못 뽑았을 때보다 더 크다면 지금처럼 커트라인을 1에서 2로 높이는 것이 더 좋고요. 반대로 레몬 하나 더 뽑아봐야 뭐 그렇게 손실이 많지 않아요. 대신 피치를 못 뽑았을 때, 좋은 사람을 못 뽑았을 때 손실이 더 크다면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커트라인을 2에서 1으로 낮추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테스트가 밸리드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 측정하고 싶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가? 테스트가 회사가 측정하고 싶은 어떤 포텐셜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Can you measure what you want to measure? 측정하고 싶은 것을 정말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런 테스트인가? 이런 질문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든가 혹은 뭐 캐셔를 뽑는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사실상 물론 이제 뭐 계산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직함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혹은 정확성, 일을 얼마나 꼼꼼히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오데스크의 이그젬플처럼 그렇죠. 성실, 근면 성실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는데 만약 어떤 테스트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고 그냥 뭐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혹은 뭐 IQ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면 그런 테스트는 이제 밸리드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테스트가 유용한 네 번째 상황은 지원자들의 능력의 어떤 편차가 상당히 크다면, 자, 능력 차이가 매우 크다면, 지원자들의 능력의 차이가 크다면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지원자들 사이에 성과 차이가 별로 없으면 뭐 그러면 사실 테스트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에 크게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뭐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은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자들의 능력 차이가 사실상 별 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마치 꼭 예, 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단 몇 점 차이로 네,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이 되고 물론 이제 급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 뭐 기본적으로 연금이 제공이 되잖아요.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이 제공이 되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가 그중 또 일부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뭐 몇 점 차이로 네. 저한테는 좀 맥센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근무 기간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다섯 번째는 근무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오랜 시간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용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테스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종의 이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테스트를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용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비교적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빌리티가 높거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 관계를 길게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테스트를 조금 더 거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파이어링 코스트인데요. 우리가 전에 리스키 워커의 경우에 잠깐 봤던 내용입니다. 해고 비용이고요. 해고 비용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해고 비용이 존재하고 해고 비용이 매우 높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성과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 직원이 채용을 한 이후에 성과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회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을 해고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그 액션을 취할 인센티브가 커지냐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테스트를 테스트를 이제 하려고 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고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테스트를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